최근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예상 밖 너무나도 강력한 대응과 과감한 결정에 그동안 중국은 보복을 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서왔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중국 1인자가 한국에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중국을 향해 한국이 파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하자 중국은 한국은 강대국의 졸이라 부르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또 일부 국가들은 스스로를 세계 지정학적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체스 플레이어로 여기지만 사실은 체스판 위에 있는 강대국의 졸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졸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선을 넘는 발언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중국산에 99% 의존하고 있는 망간과 94.5% 의존하고 있는 마그네슘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한 번에 수출 금지시켜 한국의 공급망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급격하게 높여왔던 중국이 최근 180도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도와준다면 한국에 엄청난 것을 선물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하면서 말이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돌변한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입을 사실상 확정한 IPEF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친중 국가였던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협력체로 전세계 무역과 공급망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에너지, 노동 등 민감한 영역에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IPEF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들은 국제 외톨이가 되어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데 중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에 대충격을 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너무나도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IPEF 전반을 주도하며 반도체용 원자재 공급과 인텔을 통해 파운드리를 주도하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를 주역으로 담당해 중국을 제외한 IPEF 국가들에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탈중국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입시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의 허브로서 중국을 제외하고 IPEF 국가들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이 반도체 및 2차 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반도체용 원자재를 공급,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반도체를 상업용으로 후처리하는 것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IPEF 국가 간 관세를 0으로 낮춰 중국산 대신 한국산과 미국산을 대규모 수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지는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IPEF에 참여시키며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중국의 계획도 완전히 저지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에 중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국제협력체는 IPEF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G7도 중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부터 중국의 1대1로에 맞서기 위한 6천억 달러, 약 77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G7 차원의 중국 견제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신문은 G7과 나토 두 정상회의가 그들의 중대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중국을 라이벌, 심지어 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며 이는 유감스러움 그 이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회의의 단합은 서방에만 국한된다며 세계 전체를 놓고 봐서는 분열을 알리는 불길한 나팔 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식 나토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서방국들은 나토와 G7을 하나로 묶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협력체를 만들려 하고 있고 한국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나토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뤘는데요. 29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룬 새로운 전략 개념을 승인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중국을 처음으로 다뤘다면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해,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다뤘다라고 밝혔습니다. IPF에 이어 나토와 G7까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등극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깜짝 방문해 엄청난 것을 대가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꺼내들 카드로 한류 규제 완전 철폐와 더불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대폭 완화, 한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은 한국에 외교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들과 추진한 경제안보 협력이 불발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 국가들에 24개 선물 패키지로 구애를 보냈는데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완전히 적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10개 국가들 중 상당수가 한국과 밀월 관계에 있어 한국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의 1, 2, 3인자로 불리는 시진핑 리커창 왕위까지 모두 솔로몬 제도를 방문해 엄청난 것을 선물하겠다며 중국의 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솔로몬 제도는 한국 때문에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제도는 한글을 공식 국가 표기 문자로 도입했고 한국의 건설사들이 솔로몬 제도의 인프라부터 도로, 주택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게도 한국 기업들이 솔로몬 제도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퀄리티의 인프라와 주택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상 지원까지 해주다 보니 한국을 절대적인 우상국가로 여기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태평양 10개국 대부분이 이렇게 한국과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도움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최초로 비공식 일정을 잡아 한국을 몰래 깜짝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중국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중국이 부동산 위기와 우크라 전쟁, 위험한 외부 대출 등 때문에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일단 헝다 집단의 부도 위기로 중국의 중소부동산 업체의 디폴트가 연발하는데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이슈가 가려져 있지만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에 이젠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하는데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어 차라리 갚지 않는 편이 이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도산하게 되고 중국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 국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은 1대1로를 명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약 500조 원을 빌려줬는데
우크라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빌려준 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10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